네이버 카페 KDC 소송 사기단의 사건 전모를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날 이 동영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7년 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로서 KDC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10월 31일 날 올렸던 동영상 화면 내용입니다. 이게 KDC 이 소송 사기단 카페 모임 7년 만에 법적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게 16분짜리 동영상으로 2019년 10월 31일 날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동영상입니다. 이게 2부 동영상입니다. 이 2부 동영상이 11월 5일 날 올라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KDC 소송 사기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합니다. 이게 16분짜리 동영상입니다. 11월 5일 날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자, 오늘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사건 전모를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의 KDC 소송 사기단 사건 전모, 사건 개요와 팩트를 일반 국민 모두 다가 알 수 있게끔, 또 언론 방송에서 보도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증거 자료만 인쇄 페이지 약 2만 페이지 정도 되는 증거 자료가 있고요. 소송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또 이 LBA가 그 당시에 8천여 명의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천여 명 LBA 교육생들 중에서 한 30명 정도의 이 사기꾼들, 부동산 전문 사기꾼들이 30몇 명 정도가 이걸 사기 사건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일반인들 한 30명 합쳐가지고 77명에서 77명이 지난 7년 동안 이 사기 그걸 벌였던 겁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이 2만여 페이지에 소송에서 제출됐던 자료, 검찰에 제출됐던 자료, 또 증거 자료, 소송의 1심, 2심, 3심의 민사 행사의 모든 증거 자료 전부를 언론 방송에서 KDC 사건 취재나 보도를 위해서 요청할 경우에 전부를 완벽한 모든 내용을 저희 회사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인쇄된 페이지로도 제공하고 하고요. 디지털 문서로도 파일로도 전부 제공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모든 내용들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다 제보가 됩니다. 자, 사건 개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경에 9월 전후해 가지고 8월 말도 있고 10월 초도 있고요. 주로 9월 달에 약 한 달 동안 김점수 제가 KDC 주식을 주당 1,300원 정도의 평균 가격, 1,200원 산 것도 있고 1,100원에 산 것도 있고 1,350원에 산 것도 있고 대충 1,300원 정도의 KDC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KDC 주가가 그에 바로 한 3개월 후에 2019년 12월 말하고 2010년 1월 4일 날인가 5일 날, 그러니까 1월 4일인가 5일인가 6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1월 달쯤에 KDC 주가가 만원을 넘어서 1,500원, 1,600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500원, 1,600원에 뭐 9,000원, 만원 머물렀던 기간이 약 10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12월 말 1월 초에. 그러면 샀던 가격 대비해 가지고 13,000원 대비해 갖고는 한 8배 가량이 3개월 만에 폭등을 했지요. 3개월 만에 8배가 폭등을 했다고요. KDC 주가가. 그때 이제 아바타 개봉 때문이었고요. 삼성하고 LG에서 3D 경쟁적 개발과 제품 출시가
막 불이 붙었었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저는 그전부터 이런 현상이 아바타 개봉과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3D TV와 3D 핸드폰의 출시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3개월 만에 한 8배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5년 이상, 최소 5년, 그리고 시간만 되면 10년 정도를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이거를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1,300원에 9월경에 다 매수한 다음에 12월 1월 달에 9,500원 만원 갈 때도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법률가 출신인데 제가 9월에 샀던 걸 12월 30일 이전에 8배 올랐을 적에 팔았으면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9,500원 만원에 팔아가지고 8배를 전부 다 수백억을 손에 거머쥐고 세금을 1원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를 넘기게 되게 되면은 대주주 자격 요건에 해당돼 가지고 이 판 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저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9,500원 만원, 12월 말 1월 초순에 9,500원 만원이었습니다. 16,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때도 안 팔았습니다. 왜? 최소 5년 이상 10년 보유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LBA 그 회원들한테도 내가 이런 목적으로 KDC 주식을 샀고 또 KDC는 앞으로 3D 산업이 번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10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5년 10년 후에는. 그래서 나도 사놨고 이렇게 5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사놨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할 사람은 사는데 단 이게 2만 페이지의 KDC 그 자료에 전부 다 우리 홈페이지에 인쇄된 자료로 다 보관이 되어 있고 이 자료를 본 사람이 8천여 명입니다. LB 회원들이. 단 이거는 단기 투자할 사람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단기적으로는 오로지 장기 투자할 목적인 사람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데이 트레이닝이나 스윙 트레이닝이나 사고 팔고 할 사람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몇 개월 만에 사고 팔고 하거나 하루 매일 사고 팔고 하거나 단타를 할 사람들이 사게 되게 되면은 KDC 주가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 오로지 5년 이상 5년 10년 장기 투자할 사람이라면 여윳돈으로 투자하라. 저는 이렇게 KDC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갈 때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뭐 믿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게 9,000원 만원을 가버리니까 12월 달하고 1월 달에 불과 석 달 만에 7, 8배가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위험하니까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미 오를 때를 다 올랐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지 말라고 하니까 울고 불고 회사를 찾아서 전화를 하면서 울고 하루에 150명씩 막 전화해두고 찾아와서 울고 불고 나다빠지면서 소다님 KDC 사게 해주세요 하는데 네 주식을 네 돈은 네가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게 해주냐. 옛날 1,300원 할 때 살할 때 왜 안 사고 이제 만원 할 때 와가지고 왜 이러냐 지금 이랬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2014년이 아니고 2010년입니다. 2010년이고 오탈자입니다. 2010년 2014년이 아닙니다. 2010년 자 1월 달에 1,500원 1,600원 갔는데 여기 2010년입니다. 2010년 4월 달에 돼가지고 국세청에서 느닷없이 김점수가 지난 10년 동안에 세금을 갖다가 수십억을 포탈했다고 제 KDC 주식 전부를 갖다가 이 정권통장하고 KDC 주식 전부를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2010년 4월 달에 KDC 주가가 만원을 찍고 난 다음에 4개월 후에 여기 2014년이고 2010년입니다. 오탈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금전에 관해서는 세금도 1원 한 푼 떼먹은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탈세한 적도 없고요. 나무돈 1원 한 푼 떼먹은 적도 속인 적도 사기치거나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평생 벌어서 남 보태주고 남 도와주고 남한테 나눠준 사실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전에 관해서는 예수나 부처처럼 결벽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에 관해서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요, 이게 논점이 뭔가 하기 때문에 그동안 네가 이 사업 소득으로 번 돈을 강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강의 소득으로 신고한 건 사업 소득으로 신고한 것보다 수십억 세금을 덜 낸 거다. 이렇게 해서 세금 탈세를 해가지고 KDC 주식 전부와 정권계좌 전부, 예금계좌 전부, 제 금융계좌 전부를 갖다가 전부 다 압류를 한 겁니다. 4개월 후에 1,500원, 600원 가고 4개월 뒤에 2010년 4월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국세청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 증명 전부 다 문서 원본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서 요청하시게 되면 이 내용 증명 다 보내드립니다. 국세청에다가 김점수는 세금 1원도 탈세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니들은 지금 탈세를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입증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너가 주장만 가지고 왜 남의 금융계좌나 이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돈이고 생활자금으로 쓰일 돈인데 이 금융계좌를 왜 압류하느냐 하고 국세청을 갖다가 불법행위로 검찰에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불법 압류로. 국세청을 불법 압류로 고소를 하고 그거 첨부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국세청에다 바로 압류를 해제해 주더라고요. 이게 압류 통지서를 받고 한 2주 만에 바로 압류를 해제 줬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 보내고 검찰에 고소를 하니까 국세청에서 제 금융계좌하고 정권계좌, KD 주식 전부 압류했던 걸 즉시 바로 해제를 해줬습니다. 한 2주 만에. 그래서 제가 압류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 국세청이 지금 이렇게 압류까지 들어온다면 이거 앞으로 소송을 해서 이따 부과는 됐으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5년이 걸리니까 장기적으로 소송을 대비해야 되니까 KDC 주식이 전부 제 금융재산에 99%가 KDC 종목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융재산의 99%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세소송을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얘네들이 또 다른 데 압류가 들어올까봐 KDC를 이때 1,500원, 1,600원 할 때 안 팔고 국세청에서 압류를 해제하자마자 5월달에 4월달에 압류가 들어왔는 거 중순쯤 들어온 걸 해제해갖고 5월 초순쯤인가 4,000원, 5,000원에 KDC를 일단 매각해갖고 현금으로 손에 딱 쥐었습니다. 국세청과 장기소송을 대비해야 되고 국세청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는데 KDC 매각 후 한 달이 지났는데 국세청에서 추가 압류 의사가 전혀 없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내용 증명에 이의 제기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얘네들이 과세를 안 할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국세청을 검찰에 고소를 했거든요. 불법 압류로. 이래서 국세청에서 조용하고 추가로 압류 의사가 없고 과세할 의사가 없는 것 같길래 매각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KDC가 그대로 재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형사민사소송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009년 9월에 내가 KDC를 1,300원 매수한 걸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5월 달에 KDC를 4, 5천에 매각했다. 요까지. 요 지점까지를 갖고 형사 기소를 했고요. 요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겁니다. 요 마지막 사실은 빼놓고요. 여기서 요까지가 민형사 사건입니다. KDC에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요 내용이 그대로가 진실 100%고 사실 100%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부에 대해서는 형사 민사소송에서 모든 증거자료로 전부 다 정확하게 다 법원에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 전부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이제 그대로 100%가 팩트고 100%가 진실이고 법정에서 100% 증거자료 입증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KDC 네이버 카페 이 사기단들이 어떻게 앞에 이 사실을 조작을 했는가 하면 조작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김점수가 KDC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KDC를 먼저 매수를 했다. 그런 다음에 LB의 회원들을 기망하여 KDC 주식을 매수하게 해가지고 가격을 김점수가 조작해서 폭등을 시켰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LBA 회원이 8,000명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LBA 회원이 요 사기단에 들어간 놈이 한 30명 정도예요. 30명. 그럼 8,000명 중에서 30명 사기단에 들어간 사람 빼고 나머지 회원들은 뭐 어떤 회원들이겠습니까? 좀 진실을 알고 있는 회원들이죠. 김점수가 이런 사실이 없다는 걸. 요 8,000명 LBA 회원 중에 30명이 여기 사기단을 구성한 거예요. 30명이. 그리고 일반인들 한 30명을 붙여가지고 이 사건을 민형사적 사건화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김점수는 주가가 3개월 만에 7배, 8배 폭등을 하자 회원 몰래 매도해서 보이는 큰 차익을 거뒀다. 이게 앞에서 봤죠? 100%가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 매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세청 압류로 인해 가지고 소송 목적으로 매도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다 전액 다 매수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추가 압류를 안 하고 국세청에서 추가로 이걸 문제 삼을 의사를 안 보이길래 매도해서 큰 차익을 거둔 사실도 없습니다. 그대로 재매수했고요.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KGC 주식을 상장 폐지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늘 이 순간까지 2019년 11월 18일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대로 상장 폐지되고 없어진데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김점수의 사기 행각에 속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어떻게 허위 주장했냐. 김점수가 사라고 강매를 해가지고 샀고 김점수가 팔지 못하도록 그냥 팔면 죽인다고 해갖고 못 팔아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런데 그게 전부 다 새빨간 허위 주장의 거짓말이죠. 제가 어떻게 남한테 주식을 사라고 강매를 시킬 수가 있으며 지돈 갖고 지기대로 지가 사고 팔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팔지 못하게 할 수가 있으며 지게 돼서 지가 혼자 사고 팔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한테 사고 팔고를 강요를 할 수 있으며 못 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준수가 어떤 사람인데 법률가로서 단타치지 말고 다른 회원들이 투자하는데 당신들 주가 조작하지 말라고 2만 페이지 내도록 단타치면서 주가 조작하지 말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KG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2만 페이지 내도록 떠들었습니다. 2009년 KGC 매입 시점서부터 2010년 이 사건 터질 때까지 단타치고 주가 조작할 사람은 절대로 KGC 매수하지 말고 오로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순수 투자 목적 가는 사람만 하라고 계속 2만 페이지 내도록 8,000명 회원한테 맨날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2만 페이지 내도록.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김점수가 KGC를 강제로 사게 한 다음에 김점수가 절대로 못 팔고 팔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검찰과 법원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들 갖고 형사 판결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 증거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일반인들이 지금 참 보십시오. 언론 방송에서나. 이 지금 KGC 사기단이 하는 말은요. 마치 뭐와 똑같은 말인가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의 친아버지다. 그걸 속이고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 이 말하고 똑같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아버지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 주장하고 이게 아니라고 전부 다 입증해줘도 검찰에서 형사법정에서는 아니야 이 회원들 피해자들 얘기가 맞는 얘기다 하면서 그걸로 지금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것들이 회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전부 다 거짓이었고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 이번 10월 30일 날 고등법원 민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에요. 회원들이 주장한 내용은 전부 다 법적으로 허위사실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없는 허위주장이다. 그거를 갖다가 판결한 것이 10월 31일 날 고등법원 민사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단 77명이 금융감독원하고 검찰하고의
고소장, 고발장에다가 진정서 김점수가 사기쳐가지고 KDC 주가를 조작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다 하는 이 내용으로 고소, 고발, 진정서를 77명이 입을 맞춰서 단체로 사기 모의를 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여기다 다 집어였고요. 금감원, 검찰, 법원에 다 집어였고, 법원은 소송 진행될 때 이 사기단 7명이서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기단 수십 명이 검찰에 가서 그 고소 고발자로서 김점수가 사기범이고 주가조작범이라고 진술을 하고, 검찰이 사기단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공소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사기단을 전부 다 100% 7명 전부 다, 그중 7명 전부 다 사기단 회원입니다. 7명을 법원의 1심 재판 때 검찰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사기꾼들을 정언시켜가지고 1심 유죄 판결을 만들어냈고요. 법원은 검찰에서 이 사기꾼들이 만든 허위문서, 허위주장, 이번에 10월 30일에 입증이 된 겁니다. 그 문서로 검찰이 기소장 만들고 그 사기꾼들이 정언한 내용과 사기꾼들이 낸 진정서, 탄원서 내용 가지고 법원은 판결을 한 거예요. 이게 KDC의 네이버 카페의 KDC 사기단이 조작한 내용의 진실입니다. 금감원과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허위주장 내용을 기소하고 이걸 갖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KDC의 그 대표이사였던 그 이름은 뭡니까? 그 대표이사는요, KDC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KDC 바른전자를 인수해가지고 바른전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주가 조작하다가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섭이 KDC 김태섭이 대표이사는 지금 교도소 형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사건 당시에 금융감독원 직원들한테 뇌물을 매덕 준 걸로 그것도 형사처벌을 받아갖고 그것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지금 교도소에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김태섭이는. 그리고 김태섭이는 지가 주가를 조작 100% 바른전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KDC를 주가 조작을 똑같이 했는데 바른전자 건으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KDC 주가 조작한 게 걸릴까봐 이 금감원 직원들도 뇌물 주고 형사법원에 정인 출두시켜가지고 김점수가 주가 조작한 거라고 금감원 직원들이 법원에서 허위정언하게 했습니다. 김태섭 KDC 대표이사가. 이놈 지금 교도소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KDC 주가 조작한 돈으로 바른전자 인수해가지고 바른전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조작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검찰에 나와서 법원에 나와서 금감원에 나와서 김준수가 주가 조작했다고 법원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 시켜가지고. 근데 그놈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른전자를 주가 조작하다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검찰, 법원은 이 사기단의 허위 주장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검찰의 공소장을 만들어서 형사 기소를 했고요. 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법정에서 이게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2만 페이지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문서로 다 입증을 하고 우리가 검찰의 정인들, 이 사기단들 증언을 갖다가 전부 다 반대 신문을 통해 해가지고 완전히 거짓말 허위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는요, 이 사기단 말과 검찰 말 갖고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증거자료나 우리 정의는 전부 다 배제시키고 100%. 법원도 검찰도 지금 뭔가 이상하죠?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게 KDC 사기단이 조작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네이버 본사와 MBC, PD수첩, A 언론사 이거 곧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 권력과 사법부, 검찰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이 내용의 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A 언론사는요,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보수 언론 중에서 메이저 언론. 검찰 수사하기 전부터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 언론 기사로. 검찰이 수사하기 전부터입니다. L 모 경제연구소의 K 모
K모 소장이 KDC 주가를 조작했다 하면서 검찰 수사기 전부터 이래가지고 A 언론사 여기서 아마 금감원하고 검찰에 여기 회장이 권력기관 핵심부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친분이 막역하게 가까운 사이니까 걔네들하고 같이 아마 국세청, 검찰,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대법원장하고 대법원 판사들까지 직접 박근혜가 재판을 조정했다는 게 다 드러나 있죠 지금. 그거 때문에 박근혜가 교도소 있고, 아마 A 언론사에서 박근혜 최순실하고 공모해서 이 사건을 실제로 일으킨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A 언론사가 한 짓은요, L 경제연구소의 K모 소장이 KTC 주가를 대대적으로 조작해갖고 엄청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검찰 수사기 전부터 막 보도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사는 아무것도 KTC 사건에 대해서 보도 안 했습니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고 김윤수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는 다른 언론사 잘 아니까. 근데 이 A 언론사에서만 지금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기 전부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요 2005년도입니다. 2005년. 2005년 같으면 지금부터 15년 전 얘기죠. 얘네들이 어떤 이 사기꾼 언론사인가 하면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네 신문의 일면 톱에다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L 경제연구소 K모 소장이 양평에 땅을 100만 평을 매집해놓고 자기 교육생 회원들한테 이 땅을 갖다가 비싸게 되팔아먹고 있다면서 일면 톱으로 이 허위 기사를 만들어 갖고 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자, 이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보다 더 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김정은의 친아들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아예 사실이 않은 순수 가공 소설, 아예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그때 2005년대 이 신문의 기사를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걸 고소하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LBA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이라고 안 썼고 L경제연구소 K모 소장이라고 했는데, 저거 내가 언제 LBA 경제연구소 김점수라 그랬냐 이래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 고소할 기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A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를 쓰면서 검찰이나 금감원이나 국세청에서 배후 조정을 했을까요? A 언론사하고 김점수는 원래 사업적 공동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약을 위반하길래 제가 사업관계를 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앙심으로 저한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면서 이런 양아치 같은 사기꾼 짓을 그동안 여러 번 수차례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의 그 대표이사가 공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데, 공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대표이사를, 이 사람은 공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공격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때서부터 이 언론사에서는 기자들 동원해 가지고요, LB의 경제연구소와 김점수에 대해서 세상에 온갖 생 거짓말을 갖다가 기사로 다 만들어갖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LB의 경제연구소 김점수라 그렇게 되면 고소를 하는데 L모 경제연구소에 K모 소장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KT 사건 터졌을 적에 얘네들을 이 사건을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임직원들 10명을 시켜가지고 이 A 언론사에서 저에 대해서, 우리 LB의 경제연구소에 대해서 저 거짓 기사를 썼던 걸 전부 다 자료를 다 기사를 복사해가지고 갖고 취합하라고 한 달을 지시했는데, 우리 임직원들이 국회 도서관까지 다 뒤져갖고 봤는데 그 보도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삭제해 놔버렸어요. 이 언론사가 일면 톱에다가 막 보도한 내용까지도 딱 보도해 놓고 나서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안 남아있어요. 다 보도해 놓고 삭제해 버려요. 이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기사를 내거든 얘네들이.
예를 들어 아침판 내게 되면 저녁판을 보관시키고 아침판에 있는 기사 중에서 나중에 고소고발 당할 만한 거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한 달을 얘네들 국회 도서관까지 다 뒤지면서 찾았어요. 우리 임직원들이. 제가 그때 이 A 언론사를 고소하려고 준비를 시키니까. 이렇게 짓하는 이것들이 양아치 사기꾼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저하고 사업적 원한관계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캐디 사건의 배우는 금감원과 검찰 수사 전부터 전부 다 이거를 검찰과 금감원의 이 사건을 김준수를 엮어매라고 시킨 놈들이 다 이놈들 같아요. A 언론사. 그리고 이놈들이 박근혜 최순실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다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있었던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 그럼 MBC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PD수첩에서 네이버 카페의 사기단 얘네들을 갖다가 주범들 신지원서부터 그 이름 뭐야 그놈 그 사기단 이 주동자 주범들 그 걔네들을 저기 등장시켜 가지고 LB의 경경소 김점수가 KG 주가를 조작 사기를 쳐가지고 회원들 몇만 명이 수백억 수천억의 손해를 입었다 하는 그런 걸 PD수첩에서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MBC에서 수사 개시하는 시점에,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재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이거 두 가지가 이상하죠. 어떻게 MBC에서 수사 개시하는 시점에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이렇게 PD수첩에서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수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무슨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 시점에 어떻게 이런 사실을 나중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려고 이런 걸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 사기단에서 뇌물을 줘갖고 PD수첩에 담당 PD가 뇌물 받아먹고 이 PD수첩에서 이걸 갖다가 방송을 내보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매우 낮다고 봅니다. 뇌물 몇 푼 받아 먹었다가 PD수첩에서 이게 사건이 나중에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될 건데요? 뇌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뭔가에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사건을 검찰 수사도 지금 개시하는 그 시점에 수사도 안 끝난 시점에 이런 보도를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 PD는 돈 받아 먹었다가 나중에 돈 받아 먹고 내보냈다가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네이버가 7년 동안 네이버 카페 소송 사기단들이 그 LB의 경경수가 김점수가 KGG 주가 조작한 사기범이 다 죽여야 된다 하는 이런 글을 한 4천여 편의 글을 갖다가 네이버 카페에서 일반인들이 다 보게끔 검색이 되게끔 일반 노출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그 사기단들 외에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글을 달거나 올리지도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즉 사기단들 주장만 노출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글을 올릴 수도 없고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없게끔. 그래서 네이버한테 우리 회사에서 수백 통의 내용 지금 보내갖고 이 KGC 그 카페가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내용이 다 허위사실이다. 너가 나중에 법적으로 그게 밝혀지게 되게 되면 너는 수백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내려라. 그리고 저기 사기단들끼리 카페 내용을 보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한테 노출되게 되게 되면 책임은 다 너가 네이버한테 있다 하고 수백 통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요 이 말을 안 들었고 계속 노출시켜 놨습니다. 네이버가 이거 누군가의 권력적 비호가 없다면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제 네이버는 우리한테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가 이 사건을 키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네이버 카페의 소송 사기단 주동자들 신지원이하고 그놈들 그 한 7명이 있습니다. 7명 주동자들은 형사고소를 갖다가 5번 6번 했습니다.
5번, 6번을 형사고소를 5번, 6번 했습니다. 허위사실에, 무고에, 뭐 명예훼손에 뭐 5번, 6번을 고소했는데 그 한 고소 전부 다가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를 중단하거나 기소를 중지하거나 해갖고 전부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진행 안 됩니다. 고소 고발장 접수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2019년 11월 18일까지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권력에 어떤 비호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5번째입니다. 검찰에서요, 이 사기단들의 고소고발장하고 이들의 주장을 가지고 그대로 공소장을 작성해 가지고 형사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허위 날조된 허위 문서입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법원은요, 형사법원입니다. 형사법원은 이 사기단이 77명 중에 7명이 정인을 썼고요. 형사소송에서.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위정을 했고 무고를 했다는 걸 우리는 법원의 반대 소송과 2만 페이지 증거자료를 전부 다 문서로서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을 다 입증을 하고 우리 측 정인 7명이 똑같이 써가지고 걔네들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 정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요, 이 사기단이 주장한 내용과 고소장, 고발장, 이 사기꾼들이 만든 이들이 검찰이 만든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갖고 유죄 판결을 때렸습니다. 형사법정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법원에서. 또 검찰은 왜 이렇게 사기단 주장을 가지고 공소장을 작성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저 김점수가 검찰과 법원과 대한변협, 검찰청, 검사, 법원의 판사, 한국에서 법조인이라고 해요. 법조인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법률의 소유권자가 국민이냐 변호사냐 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검찰과 법원과 대한변협은 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김점수가 중개사 교육을 함에 있어갖고 법률중개사나 법률중개란 용어를 쓰는 법률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저를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1심의 장판사라는 이 사기꾼 판사 새끼가 저한테 형사 유죄를 때렸습니다. 변호사법 위반했다고,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제가 2심 때부터 전국에 한 800여 명의 LB의 회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 그 관광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서초동 법원 앞을 다 점령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옥외 집회는 그때 당시에 불법이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옥외 집회는 불법이어서 가지고 그 앞에 서초동 정문 앞에 있는 지하 1층에 제일 큰 예식장 군의 식당을 얻어 가지고 옥내 집회는 합법이었습니다. 옥내에서 800여 명이 법률은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소유권이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전유물이 아니다 하는 그 데모를 갖다가 하루 종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리고 이게 떠들썩하게 신문 방송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게 되니까 형사 2심 고등법원에서 저한테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김점수가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 2심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1심에서 지고. 그리고 대법원에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제가 이겼습니다. 이래서 법률이라는 용어를 2005년에 제가 대한변협하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상대로 소송하기 전에는 변리사도, 법무사도, 건축사도, 건축법률상담, 뭐 특허법률상담, 뭐 이런 법률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을 다 고소고발당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외에나 법률용어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중개사에서 중개법률 사무라고 제가 용어를 정의하면서 강의를 10년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중개법률 사무나 법률중개사나 법률이라는 용어는 국민거지 변호사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3년 소송을 하면서 검찰하고 법원하고 변협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크게 부닥쳤지요. 그리고 내가 인터넷 속에서 법조인들 사기단 법조인들 좀 사기를 치고 있다가 법률 사기를 해갖고 인터넷에서 난리 법석이 났었고 제가 2심과 3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때서부터 검찰과 법원과 대한변협에서 김점수 이 새끼 한 번만 너는 살다가 사건 한번 걸려봐 넌 죽어서 이렇게 딱 칼을 베르고 있다가 이 네이버 소송 사기단 이 연놈들이 전부 다가 검찰에 재판부 법원에 그 다음에 전부 다가 그 사건들 전부 다 복사해갖고 그게 LBA 우리 홈페이지에 수만 페이지가 있거든요. 법률전쟁 사건이. 그거 다 복사해가지고 검찰에다가 법원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김점수가 검사와 판사를 갖다가 이렇게 능멸한 사람이다. 이번에 제대로 걸렸으니까 이번에 끝장 보자 하면서 이 사기단들이 검찰과 법원에 전부 그걸 내가지고 이 법원은요. 진실은 전부 다 배제하고요. 사기단이 위정한 내용과 무고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법원이 1심 형사판결에서 1심, 2심, 3심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민사 2심에서 고등부분에 이 김시철 판사님이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이니까 법정에도 안 나가니까 그 우리 담당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부모님도 변호사고 판사고 본인도 판사는 판사 집안이랍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그 정관예우나 뭐 이런 거나 전혀 안 통한답니다. 오로지 법대로만 판결을 하고 뭐 김현장도 안 통한답니다. 오로지 법대로만 판단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판사한테 이 사건이 딱 걸려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번에 그 판사, 재판장, 김시철 판사 같은 그런 판사가 아니고 일반 그 정관예우나 받아주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향이나 받고 판결해주는 판사한테 이 사건이 걸렸으면 이제 영원히 이 사건은 이제 이 진실이 세상에 파묻힐 뻔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박근혜, 최순실, 검찰, 법원이 이미 2003년서부터 저 김점수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히 박근혜와 최순실이 김점수와 어떤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분명히 검찰이나 법원이나 국세청에 뒷조종을 했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관한 동영상은요. 제가 이미 유튜브에 2017년 12월 20일 날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윙에 네이버 카페 등 불법 행위자 법적 조치 공지. 이게 이 KDC 소송 사기단 네이버 카페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비호를 받아갖고 네이버 카페 KD 소송 사기단이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 유행 LBA 경제연구소 김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법적 조치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44분짜리. 여기에 박근혜 최순실이가 왜 LBA와 김점수를 갖다가 권력을 동원해 갖고 이렇게 지금 사건을 조작했는지 44분 동안 정확한 모든 사실이 여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꼭 보십시오. 자, 이것이 비로소 7년 만에 밝혀진 네이버 카페의 KDC 소송 사기단의 사건 전모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이제 이 사기단들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요. 이 형사사건 재심을 통해가 국가배상까지 그리고 이 사기단들의 지금 위정죄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는데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소송사기, 준사기나 소송사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죄도 위정을 한 시점서부터 아니라 위정이라는 게 입증된 시점서부터 본다면 아직 뭐 공소시효 7년이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요. 이 KDC 소송사기단을 형사적으로 이제 소송사기, 그 다음에 위정, 무고부터 고소가 들어가서 형사부터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KDC 형사사건이 전부 다 형사소송법 420조 2호에 의해 가지고 정원이 전부 다 허위로 판명된 때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조문에 입각해서 허위의 정원 100%에 의해서 한 판결이니까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에서 성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본사와 MBC 본사 그리고 소송사기단 77명의 연대 책임으로 400억의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마무리를 져야 이 사건이 법률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 과정이 한 3년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법률 상황이 전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 중요한 논점마다 앞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유튜브에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이번에는 언론 방송이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다 이 모든 사건의 진행 내용을 다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또 이 사건을 2차적으로 조작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긴 강의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